유시민 의원입니다. 참 지금 좀 난감한데요. 좀 토론을 하고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조직 개편을 하겠다는 분들이 여기 아무도 안 계십니다. 이게 지금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저도 이제 고민이 있죠. 국회의원으로서 위원으로서 우리 본위원회 새로운 대통령이 꼭 하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도와드려서 이제 새 정부 출범할 때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되어서 뭐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그렇게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좋은 뜻으로 그냥 밀어주더라도 혹시 이것이 뭐가 잘못되면 나중에 그 책임은 또 그 새 대통령만 지는 것이 아니고 이걸 그냥 밀어줬던 17대 국회의 과기정 위원들도 마찬가지 책임을 또 져야 되는 사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또는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이런 것들을 꼼꼼히 좀 토론해보고 그리고 이제 본위원회 우리 위원회의 그런 이건에 관한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 타당한데 지금 같이 토론할 상대방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참으로 답답한데 그래서 이제 부득이 여기서 두 분 장관님 상대로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이 뭐 실용주의, 효율성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신데 이 정부조직 개편도 다 비용이 들고 또 효용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효용이 비용보다 크면 뭐 일부 부작용이 있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떤 그런 정부 업무 수행상의 혼란이라든가 비용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많이 예측할 수 있는 일이고 이미 문제제기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도대체 무엇이 좋아지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 장관님께서 뭐 개인적인 소신이 어떠시든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시기에 이렇게 과기부와 정통부를 없애는 식의 이 조직 개편을 하고 나면 그 점이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 산업 발전을 위해서 또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런 점에서 좋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과학기술 근본적으로 과학기술은 하나의 나무인데 하나의 나무에서 이제 우리가 잘 키워야만 거기서 소위 결과를 얻게 되는데 지금 과학기술부 생긴 지 40년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혁신본부 체제를 도입한 지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3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아직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잔뿌리도 지금 잔뿌리 겨울에 내린다 이런 정도인데. 아니, 제 말씀은 좋은 점이 그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것만 좀 저로서는 지금 현재의 그 교육과학부로 제시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장점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부총님 받고 못 받고는 좀 서로 문제고 아니 객관적으로 봐서 객관적으로 볼 때 한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저는 지금과 같이 과학이 따로 기술이 따로 된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얘기입니다. 베니핏은 효용은 전혀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정동부 장관님 어떻습니까? 정동부 관련해서는. 굳이 말씀을 이제 드리면, 장점이라고 그러면, 과거에 이제 산자부하고 정통통신부하고, 그 일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로봇 같은데, 이런데 이 다툼이 아마 줄어들겠죠. 그런 장점은 산업 단순화에 따라서 있을 걸로 봅니다만, 대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현재와 같이 이렇게 정보통신부 기능을 4분 오열했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정부 내 평가도 그렇고 국제적인 평가도 그렇고 지난 한 10여 년간 말이죠. 대한민국의 그런 그 1등 제품 이런 것이 몇 배로 많아져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하는 제품이 120개를 넘었다 이런 보도가 이제 최근 나오고 있고 IT 분야, 정보통신 분야는
와이브로라든가 이런 일부 영역에서는 한국 표준이 세계 표준으로 되는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특허, 국제 특허나 혹은 우리 과학자들의 연구 논문 등등 이런 순위도 우리 부총님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여 년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위 향상을 기록했죠.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우리 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잘한 데도 있고 못한 데도 있고 또 잘한 데도 격차가 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성과를 기록한 부처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부총리. 예. 제가 오늘 과학기술부에 대해서 과학기술처가 생기고 과학기술부가 되고 혁신본부가 된 그래프를 하나 예. 그래프를 하나 그려왔습니다. 프로그레스 커브. 예. 이거 보면 분명히 상향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부가 미친 영향은 저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정부조직 개편의 가장 뚜렷한 효용이라면 이명박 당선인이 내세우고 있는 작은 정부론이라는 이데올로기 이것을 뚜렷하게 돋보이게 만드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정치적 효과는 매우 크다. 그리고 이렇게 정부조직 개편하고 인력 구조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미시적인 면에서 부처 간 장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던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작은 그런 장점들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은 좀 있겠죠. 아까 정통부 장관이. 이게 효율화 면에서는 예. 저는 동의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은 작은 효용을 위해서 이렇게 지난 10여 년간 국가적인 그런 발전 면에서 가장 앞서왔던 두 부처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데올로기적인 효과는 있으나 국정 운영의 이 그런 혼란과 비용이라는 것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두 분 장관님도 제 우려에 좀 공감하시나요? 예, 정보통신부 입장에서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부가 94년도에 이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능을 통합을 해서 이제 정보통신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코리아 하면 IT, IT 하면 코리아 정도로 해서 우리가 정보통신 1등 국가를 갖다가 정보통신부가 만들었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도 다 인정하시라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왜 정보통신부를 폐지해야 되는지 저희들은 그 구성원으로서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큼직큼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정사업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정통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기부를 말하면 국민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그런 교육부에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과기부에 비해서 국민들로부터 좀 칭찬을 그만큼은 못 받았던 교육부 쪽으로 사실 흡수되는 구조개 개편이라 이게 좀 꺼리껴지는 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쟁점 하나하나를 다 짚기엔 지금 상황이 토론 상대도 없고 이래서 좀 어려우니까 한 가지 좀 우려사항 많이 한간에서 제기되는 우려사항에 대해서만 우리 과기부총리님 좀 두 가지 정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학기술혁신본부장님이 하나는 답변해 주시고 첫 번째는 이공계 기피 현상 때문에 지금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또 지난 한 5년간 참여정부 집권 기간에도 야당으로부터 이공계 기피 현상을 조장한다는 오해도 많이 받았고 비난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정부조직법 정부개정법률안에 담겨있는 이런 식의 조직 개편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것이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든가 이공계 인력 양성이라는 면에서 미치게 될 그런 부정적인 여파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께서는 이 R&D 조정 업무가 저도 내각에 있어 보니까 국가 R&D 조정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관여하고 있던 신약 개발만 관련해서 여러 부처와 관련돼 있어서 굉장히 중복 사업도 많고 서로 협조도 안 되고 하던 것이 우리 부총리님 모시고 했던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나 이런 회의 통해서 또 과학기술본부
혁신본부 쪽의 여러 가지 업무 조정을 통해서 많이 이제 분업화되고 조정된 측면이 지난 한 2년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국가 R&D 10조 원이 넘는 걸로 제가 아는데 이걸 다 부처로 흩어버리게 될 경우에 과거에 그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사라지고 또 옛날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좀 답변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드리면요. 마이크로폰. 이공계 기피 현상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가장 고민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점점 이런 현상이 좀 나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특히 이공계 학생들이나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사기가 진작돼야 되고 프라이드를 살려줘야 되는데 신분이 불완전하고 또 이 비전이 없다 하면은 그거 정말로 어렵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특히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지금 정부 부처 인수위에서 제시한 정부 부처 중에서 어디도 기술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럼 과학은 있고 기술은 어디로 갔느냐? 근데 제가 질문했을 때 지난번 행자위 소위에서 질문했을 때 과학 속에 다 기술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웃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공계 학생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냐? 그게 요새 제가 제일 사실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결국은 이렇게 또 찢어지는구나. 그러면 어디 붙는구나. 제가 지금 교육부에 흡수된다는 말을 제일 지금 싫어합니다. 초창기에는 과학기술부가 그대로 있고 거기에 고등교육이 오는 걸로 제가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과기부가 흩어지고 오히려 흡수된다. 여기에 제가 몹시 불편합니다. 예, 본부장님. 예. 네, 혁신본부장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R&D 규모가 미국이 한 13분의 1, 일본의 한 6분의 1 정도로 아직도 절대 규모가 적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R&D 조정 기능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혁신본부가 이제 없어지고 소위 부처별로 이제 예산이 흩어지면서 이제 기획재정부 예산당국이 예산을 이제 편성하고 배분할 경우 아무래도 전문성 또는 심층적인 분석이나 검토가 어려울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R&D 사업의 경우 이제 미래 진앙성, 그다음에 R&D 사업 자체의 본연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일률적 기준에 의한 예산 조정이 쉽지 않은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 부처 관련된 R&D 사업의 중복 조정, 상호 연계 등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 정부조직부 속에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없습니다. 예. 지금 15개 부처, 이게 되더라도 거기 보면은 15개 부처가 있게 됩니다. R&D가 날리는데 그걸 통합 조정 진행할 데가 없습니다. 예. 현재 이 법안에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완책이 들어있지 않다. 그렇게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유시민 수고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지금 현재의 교육과학부로 제시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장점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부총님 받고 못 받고는 좀 서로 문제고 아니 객관적으로 봐서 객관적으로 볼 때 한계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저는 지금과 같이 과학이 따로 기술이 따로 된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베니핏은 효용은 전혀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정동부 장관님 어떻습니까? 전동부 관련해서는. 굳이 말씀을 이제 드리면, 장점이라고 그러면, 과거에 이제 산자부하고 정보통신부하고, 일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로봇 같은데, 이런데 이 다툼이 아마 줄어들겠죠. 그런 장점은 산업 단순화에 따라서 있을 걸로 봅니다만, 대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현재와 같이 이렇게 정보통신부 기능을 4분 오열했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걸로 저희들이 또는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이런 것들을 꼼꼼히 좀 토론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회의
그 이건에 관한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 타당한데 지금 같이 토론할 상대방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참으로 답답한데 그래서 이제 부득이 여기서 두 분 장관님 상대로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이명박 당선인이 뭐 실용주의, 효율성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신데 이 정부조직 개편도 다 비용이 들고 또 효용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효용이 비용보다 크면 뭐 일부 부작용이 있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떤 그런 정부 업무 수행상의 혼란이라든가 비용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많이 예측할 수 있는 일이고 이미 문제 제기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도대체 무엇이 좋아지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 장관님께서 뭐 개인적인 소신이 어떠시든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시기에 이렇게 과기부와 정통부를 없애는 식의 이 조직 개편을 하고 나면 그 점이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 산업 발전을 위해서 또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런 점에서 좋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과학기술 근본적으로 과학기술이라는 하나의 나무인데 하나의 나무에서 이제 우리가 잘 키워야만 거기서 소위 열매를 결과를 얻게 되는데 지금 과학기술부 생긴 지 40년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혁신본부 체제를 도입한 지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3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아직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잔뿌리도 지금 잔뿌리 겨울에 내린다 이런 정도인데. 아니, 제 말씀은 좋은 점이 그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것만 유시민 의원입니다. 참 지금 좀 난감한데요. 좀 토론을 하고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조직 개편을 하겠다는 분들이 여기 아무도 안 계십니다. 이게 지금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저도 이제 고민이 있죠. 국회의원으로서 위원으로서 우리 본위원회 새로운 대통령이 꼭 하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도와드려서 이제 새 정부 출범할 때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되어서 뭐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그렇게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좋은 뜻으로 그냥 밀어주더라도 혹시 이것이 뭐가 잘못되면 나중에 그 책임은 또 그 새 대통령만 지는 것이 아니고 이걸 그냥 밀어줬던 17대 국회의 과기정 위원들도 마찬가지 책임을 또 져야 되는 사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보고 있습니다. 그 정부 내 평가도 그렇고 국제적인 평가도 그렇고 지난 한 10여 년간 말이죠. 대한민국의 그런 그 1등 제품 이런 것이 몇 배로 많아져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하는 제품이 120개를 넘었다 이런 보도가 이제 최근 나오고 있고 IT 분야, 정보통신 분야는 와이브로라든가 이런 일부 영역에서는 한국 표준이 세계 표준으로 되는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특허, 국제 특허나 혹은 우리 과학자들의 연구 논문 등등 이런 순위도 우리 부총님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여 년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위 향상을 기록했죠.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우리 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잘한 데도 있고 못한 데도 있고 또 잘한 데도 격차가 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성과를 기록한 부처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